아이고, 또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태풍이 와서 그런 거지. 지금 태풍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온다 그러던데, 저기 베트남 중부지방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자, 아무튼 얘는, 요거 했죠. 얘는 전치사죠. 그쵸? 그래서 동의어로 with all, for all. 보통 이제 문두에 많이 나옵니다. 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 다음에, 요거 두 개만 알아둡시다. 뭐 in the teeth of in the face of in the face of 뭔가 면전이니까 뭔가 딱 부딪힌 거에 그치? 그리고 뭔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the teeth of 이런 것들도 뭔가를 무릅쓰거든. in the teeth of가 뭔가 딱 맞닥뜨렸을 때 이빨을 꽉 깨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야. 참고로 알아두고. 자, 그럼 A 아니면 B야. 부사절 접속사는 A 아니면 B입니다. 그러면 뭘 쓸 건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얘기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얘는 앞뒤 논리가 모순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고. 그래서 얘는 해석해야 돼요. 기대했다. 뭔가를 기대한 거야. 그쵸? 그런데 여전히 그를 압도했다. 라는 얘기네. 그쵸? 뭔가를 기대했어요. 자선 행사를 기대했습니다. 자선 행사를, 행사가 성공하기를 기대했어요. 예,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기대했고, 반응은, 그 공동체의 반응은 여전히 그를 뭐 할까? 압도했다는 얘기거든. 여전히 그를 압도했다. 자,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선 행사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더랬었지죠. 여기 대과거 쓰고 있잖아. 뭐, 과거 완료라고 해도 되고, 그쵸? 했더랬어지. 그치? 기대를 했어. 하지만 그 공동체의 반응은 여전히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를 압도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를 뭐 좀 놀래켰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할 때마다 압도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뭐뭐 할 때마다잖아. 그죠?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하는 거니까 이 시제는 일치가 돼야겠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얘는 시대가 일치가 안 돼. 기대했더랬었지.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반응은 그러한 반응은 뭐야? 그러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들이 반응이야. 그치? 반응이, 와!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치? 계속 좋았다는 얘기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를 압도할 수 있겠죠. 그를 놀래킬 수 있겠죠. 그치? 기대했다 할지라도 정답은 B번. 얘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whenever는 시제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치? 시점이 같잖아요. 그치?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을 B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A번이 왜 정답이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B번 써야죠.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는, 성공했으면 하고 기대를 했더랬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반응은 여전히 그를, 놀래켰다. 뭐, 감정적으로 놀래키다라고 할 때도 overwhel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정답 B번. 자, 126번 같은 거 이제는 어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여기가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가볼게요. 첫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거나 이 형용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쵸? 이 주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형용사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왜 이 명사에 대해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프로세스 해줘야 돼요. 그죠? He is a rich student라 그랬어. 그럼 왜 rich인지를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해야죠. He is rich. 그는 부자다. 이런 글은 없어요. 왜 부자다라고 가치 판단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밑으로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했다면 왜 그런지 결코 약속을 놓치지 않을 거래요. 일정 업데이트가. 그쵸? 그러면 업데이트라는 걸 했더니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로 이 설명을 해준 거야, 이 형용사를. 그러면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이 업데이트의 어떤 가치인가를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어렵죠? 그죠? 어떤 가치야? 약속을 놓치지 않게끔 해준대요. 이벤추얼, 최종적인, 궁극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그쵸? 계속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 그죠? 자,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국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운 두 번째 패턴이 있잖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쵸? 예를 들어서, 리치, 그냥 man이라고 할게. 그러면 a man, man, is r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얘를 주어로 빼고 is 형용사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앞에다가 is 쓰고요. 그냥 일정 업데이트라고 써봐. 일정 업데이트. 이렇게 말되는 거. 일정 업데이트가 캐주얼이에요. 일정 업데이트가 이퀄해요. 일정 업데이트가 이벤추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10원이죠.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확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캘린더에다가 뭐 쓰면 알람 울리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0번.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깨끗한 거야.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 패턴으로 푸는 게 정석인데 안 되더라도 우리는 2번 패턴이 있잖아요. 지금 2번 패턴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토익은 굉장히 쉬운 시험에 속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되게 어려운 시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니까 잘 숙지를 하고 그냥 이렇게 푸세요. 알았죠? 여지까지 계속 말되는 거 찾다가 틀리고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됐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127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승인했다. 걱정을 표현했다. 조금 모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올도를 썼겠죠.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 시니어 매니저들이 이 건축가의 제안을 오피스 레이아웃 배치에 관한 어떤 이제 건축가가 뭔가 제안을 한 거를 승인한 거야. 그쵸? 좋다고 생각한 거야. 비록 비용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주어인데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주어하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쵸? 얘네들이 우려는 했지만 하면 돼 있으면 되죠. 근데 보기에 대의가 없어요. 맞나요?
they가 없습니다. B하고 C는 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 s를 붙여야죠.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를 써야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치? 누군가는 걱정을 표현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승인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가 제일 좋은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데이를 쓰면.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으로 한 누군가, 임의의 한 사람을 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A고, 여기서 one another, each other. 그러니까 one another, one another, each other. 요것도 알아야 돼. 얘는 둘 사이야. 얘는 셋 이상의 사이야. 사이, 서로 서로라고 할게요. 둘, 서로 서로. 서로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서로.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셋 이상일 때도 each other를 쓰기도 합니다. 됐죠? 이 얘기는 뭐야? 둘일 때는 둘 사이에는 절대 원 어나더는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each other는 둘일 때 서로 서로일 때는 쓴 each other를 쓰는데 셋 이상일 때도 현대 영어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one another는 무조건 셋 이상이야. 서로 서로.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고. 자, 이 회사는 고용했대요. 사무보조원을 고용했다. 요까지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왜 고용했지? 궁금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해의 기본이죠. 그죠? 근데 낫이 있죠. 낫. 낫을 보자마자 독해의 기본은 뭐냐면 이게 아니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벗을 찾아가는 글이야. 모든 글이 벗을 다 써주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면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알았죠? 이건 독해의 기본이야.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뭐지를 벗이 없어도 찾아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not only가 있네요. 그쵸? 다음에 병렬 구조 보이고 있어요. 병렬 구조로 이렇게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쓸 수 있는 거는 not only but also 뿐이 없죠. 그치? 정답 A번입니다. 네. 자, 129번은 if가 힌트죠.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시제 대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if나 when, 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현재 동사 쓰고 원래는 미래지만은 시제 대용이 일어나서 현재 동사 쓰고 또는 현재 완료 쓰고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로 쓴다. 저번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죠? 저기 현재 완료가 나왔었죠. 다음에 will 어쩌고 저쩌고 미래 쓴다. 그냥 요 패턴을 그냥 외우세요. 때나 조건의 뭐 시조부라고 합니다. 시조부.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 시제 대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로,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로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모디피케이션, 뭔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기존의 오피스를 바꾸는 게 이루어진다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원래는 will be를 써야 되는데 시제 대용이 일어나서 현재 시제 쓰는 거야. 현재. 그러면 당신과의 어떤 임대 계약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 나오는 거예요. 이 시제 대용은. 내가 이거 꺼버렸나 봐. 그치? 녹화를 하기 싫은가 보다. 자, 여기 협회는 서머리, 요약본을 리스트의 레커멘데이션, 뭐 권장,
추천, 뭐 이런 추천 사항이나 권장 사항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with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조건으로 서머리를 뭐 할까요? 루틴 파트로서, 일상적인 부분으로서 어딕트 하면은 감사야. 특히 뭐 회계 감사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감사겠죠? 감사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으로서 권장 사항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요약본을 뭐 할까요? 자, 그럼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주어로 바꾸고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 ed 하고 이렇게 해서 is 요약본 이렇게 해볼게요. 말되는 요약본이 realized 됩니까? 요약본이 induced 돼요? 유도하다, 초래하다가 induce잖아. 그쵸? 요약본이 약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요약본이 발행하다, 발표하다. 이슈가 발행하다, 발표하다. 그치? 세상에 내놓는 게 이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